안녕하세요. 제2의 인생 항혼이혼의 진행자 이동훈 변호사입니다. 결혼 후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린 채 누군가의 남편, 아내, 부모로 불리며 살아온 세월. 더 늦기 전에 나라는 존재를 찾으려는 분들이 어렵게 내린 결정, 항혼이혼. 제2의 인생 항혼이혼에서는 항혼이혼에 관한 다양한 사례와 함께 법률 지식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가정폭력에 인해 이혼을 선택한 부부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약간 좀 폭력적인 장면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사례입니다. 아내는 베트남 국민이고 슬하에는 자녀가 없습니다. 결혼 2년 차가 되고 흔히들 하는 이제 부부싸움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아내가 이혼하자고 말하니까 남편이 아내의 뺨을 때립니다. 그래 뺨을 때리고 난 뒤에 이제 별다른 이제 서로 사과하고 이제 별다른 일 없이 지내다가 이제 이 사건이 있고 3달 뒤에 이제 아내가 취업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내가 원래 가정주부 하다가 이제 취업하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없죠. 이제 아내가 이제 잦은 외출을 하고 그 다음에 귀가 시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실 그 아내가 베트남 국민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취업한 데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함께 근무하는 데입니다. 아내 같은 경우에 집에 있다 보니까 이제 집에 있다가 이제 그 취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기하고 같은 이제 그 국가에서 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서로 이제 만나고 회식하고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남편이 이제 속이 부글부글 끓는 겁니다. 계속 늦게 들어오니까. 그래 결국 남편이 참다가 그러면 안 되지만은 아내의 뺨을 또 때립니다. 결국 혼인 4년 차에 이런 갈등이 지속이 되다가 협의이혼 신청서 제출합니다. 그 협의이혼 신청서 제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아내도 서명을 하고 남편도 서명을 합니다. 제가 보니까 서로 싸우다가 남편이 그래 우리 이혼하자 하면서 자기가 서명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협의이혼 신청서를 제출을 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이혼하지 말자면서 아내의 머리를 때리고 발로 걷어찹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하냐? 갑자기 주방으로 들어갑니다. 주방에 뭐가 있죠? 칼이 있습니다. 한 자루가 아닙니다. 양손에 이렇게 한 자루씩 들고 들이대면서 앞으로 같이 잘 살아보든지 안 그러면 오늘 같이 죽자 하면서 아내를 위협을 합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무서워갖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협의이혼 신청서 제출했음에도 남편이 동의 안 하니까 이혼소송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이혼소송만 제기했겠습니까? 경찰한테 고소합니다, 남편을. 폭행, 상해, 그리고 이 칼로 이제 이렇게 앞으로 같이 잘 살아보든지 안 그러면 오늘 같이 죽자 한 게 협박입니다. 그런데 칼을 들었으니까 특수자가 붙습니다. 그래서 남편을 폭행, 상해, 특수협박으로 고소를 하고 결국 남편이 폭행, 상해, 특수협박죄로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를 받습니다. 근데 이 사안 같은 경우에 원심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 원심법원은 남편의 폭력 행사는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아내가 지금 사실관계만으로는 남편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보기는 좀 어렵다. 그리고 남편이 이혼을 원치 않은데 혼인관계가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이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라고 해서 아내의 이혼 청구를 기각을 합니다. 그 원심이 이혼 기각을 한 이유가 이렇습니다. 뭐냐? 일단은 아내하고 남편이 혼인신고 후에 결혼식을 안 올렸는데 제가 처음에 뺨 때린 거 이야기했죠. 혼인 2년 차에. 남편 폭행 후에 사촌 언니가 중재를 합니다. 그리고 화해를 하고 그 뒤에 결혼식을 올립니다.
또 불화의 원인이 취업 후에 같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하고 어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 남편하고 이제 귀가 시간 약속했는데 계속 어기니까 이게 너희들 불화의 원인이 아니냐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 불화의 원인을 아내가 개선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남편한테 일방적인 이해를 구하거나 이혼만 계속 요청을 했다. 그래서 아내 책임이다. 또 있습니다. 남편의 폭행은 아내의 잘못으로 인해 유발된 부부싸움 중에 일시적이고 그리고 우발적인 감정이 악화돼서 발생한 거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혼인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거나 아니면 폭행이나 학대를 받아왔다고 내가 보기는 어렵다 라고 원심법원이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남편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남편이 가출부터 이 사건 소송까지 아내와 이혼을 원치 않는다는 답변서를 계속 제출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자기가 이렇게 맞고 살았는데. 그래서 원심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대법원에다 상고를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해줍니다. 일단은 여기서 보면은 문제가 된 게 민법 840조 3호하고 6호 사유가 문제가 됩니다. 특히 6호 사유라는 게 혼인기간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요게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 혼인 생활을 계속 강제하는 것이 일반 배우자한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법원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고 인정이 된다면은 그리고 그 파탄 원인이 일방의 책임이 다른 일방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즉 이혼을 청구한 원고의 책임보다 피고의 책임, 원고의 책임이 피고의 책임보다 더 무겁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이혼 청구는 인용해줘야 된다는 게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은 앞에 사실관계에 봤던 것처럼 남편이 반복적으로 아내한테 폭력 행사했고 특히 배와 머리 발로 걷어차고 양손에 뭐 했다 했습니까? 부엌칼로 너 죽고 나 죽자. 나 이혼 못한다. 아내의 생명의 위협을 가할 것처럼 협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심법원이 잘못했다. 이 폭력 행사 정도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너무 무거운 거 아니냐. 그리고 원심이 아내로부터 이게 폭력이 유발됐다고 판단했는데 이건 판단이 좀 잘못됐다. 이거는 아내의 이혼 청구를 배척할 사유가 아니다 라고 법원이 판단을 해줍니다. 대법원 판단은 좀 다르죠. 그리고 요런 제가 말씀드린 사실관계를 봤을 때 대법원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이 아내를 때리던 폭력 행사 이전의 관계로 돌아가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원심법원에 파기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민법 840조 3호 및 6호의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을 해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례가 어떻게 됐냐? 대법원에 파기돼갖고 원심법원으로 돌아갔고, 그래갖고 원심법원이 다시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앞에 사례하고 달리 이제 혼인기간이 깁니다. 40년 된 부부입니다. 일단은 이 부부 같은 경우에 어떻게 했냐? 혼인 초에 남편의 오촌 조카하고 수년간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문제가 뭐냐? 혼인 생활 내내 오촌 조카하고 부적절한 관계가 있다라고 계속 의심을 합니다. 그리고
혼인 40년 차가 됐을 때는 오촌 조카뿐만 아니라 아내가 다른 남성들하고 부정행위를 한다고 의심합니다. 그래갖고 결국은 이러한 의심이 심해지니까 아내가 남편의 의심을 못 견뎌가지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집을 나갔는데 이 아내가 뭐냐 하면은 시누이하고 되게 사이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집을 나간 걸 시누이가 듣고는 아내를 찾아가고 설득을 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내 동생이 내가 나이가 저래 들었는데도 저러는 게 내가 좀 그렇다. 그래도 내가 어떻게든 달래볼 테니까 네가 참고 그냥 넘어와주면 안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그래갖고 결국은 아내가 이제 시누이가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14일 뒤에 같이 집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거 집에 들어왔으면은 남편이 가만히 아내를 두고 내가 미안하다 해야 되는데 갑자기 아내 뺨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차고 어디 집에 기어 들어오냐면서 이제 막 집 밖으로 쫓아내면서 배를 차고 뺨을 때리고 이렇게 합니다. 시누이도 기가 차죠. 그래갖고 이렇게 때리면서 폭언을 합니다. 그리고 각서를 요구합니다. 그 각서 내용이 뭐냐? 일단은 남편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이혼해 줄 것을 동의한다는 각서를 쓰라고 합니다. 아내한테. 아내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남편한테 이 각서 쓰라고 합니다. 이 시간 이후부터 어떠한 자잘못을 말하지 않기로 하며 이혼을 요구할 때는 즉시 이혼 서류를 해줄 것을 약속합니다. 라는 각서를 너도 써라고 합니다. 그래서 쌍방이 각서를 씁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이 40년 동안 그랬는데 저 각서 썼다고 나아졌겠습니까? 결국은 시누이도 이 꼴 못 보겠다 싶어가지고 아내하고 이야기해가지고 폭력하고 의처증 이유로 자녀들하고 협의해가지고 남편을 정신병원에 입원을 시킵니다. 그래 정신병원에 입원되니까 정신병원에서 뭐라고 판단했냐?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아내에 대한 폭언, 폭행, 충동적인 행동, 의심 등의 의처증 증세, 망상장애로 임상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신병원 입원해가지고 치료를 한 2달간 받았습니다. 그 의사 소견서가 어떻게 됐냐라고 하면은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지 않으면은 위험한 상태라고 담당 의사가 소견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남편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정신병원 퇴원하고 난 뒤에 내 다시는 안 간다 하면서 안 갔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망상장애가 계속 시작되니까 아내한테 심한 폭언을 합니다. 결국 아내 못 견뎌가지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망가야죠. 가출하고 별거를 합니다. 그런데 아내가 이혼소를 제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내가 가출하고 이혼하고 별거했다고 남편이 이혼소를 제기를 해버립니다. 결국은 이혼소를 제기했으니까 아내가 대응을 해야겠죠. 아내가 소송 중에 뭐라고 했냐? 일단은 남편이 치료받아갖고 병적인 증세가 나아지지 않으면은 계속 별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혼을 하게 되면은 서로 이제 뭐 변호사나 당사자들이 뭐 상대방이 잘못한 거 뭐 상대방이 잘못한 거 서로 뭐 서면을 제출하기도 하지만은 법원에서 가사조사관이라는 걸 파견을 합니다. 가사조사관이 이제 뭘 하냐? 양 당사자를 따로 만나가지고 서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가사조사관인데 일단은 가사조사관이 처음에 아내한테 이혼을 들었을 때는 아내가 이혼에 동의하는데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충분히 받아야겠다 라는 입장을 초반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나중에는
이혼에 의할 수 없다라고 의사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 이제 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일단 남편 주장을 제가 그때 주장했던 남편의 주장을 몇 가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이혼 청구하면서 뭐라고 했냐? 일단 아내가 오촌 조카를 비롯한 다른 남자와 여러 차례 부정행위를 했다. 이게 1번 주장입니다. 그리고 2번 주장. 아니 하늘과 같은 남편을 의처증으로 몰아가지고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 그래서 아내 때문에 혼인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남편 주장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이 어떠냐? 일단 첫째, 이게 이제 바람 폈다는 게 민법 840조 1호, 1호, 2호, 3호, 4호, 6호 중에 1호입니다. 부정행위. 일단 법원이 이랍니다. 너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내가 바람 폈다는 증거 있냐? 오촌 조카하고 바람 폈다는 증거 있냐? 다른 남자하고 바람 폈다는 증거 있냐? 증거 하나도 없다. 그건 네 망상자인 것 같다라고 판단해 줍니다. 3호. 이게 뭐냐? 내 정신병원 감금한 겁니다. 예, 이거를 심히 부당한 대우 받았을 때라고 하는데, 배우자한테. 근데 법원이 야, 너 망상장애로 인해가지고 너의 시도이도 동의했어. 너의 자녀들도 동의했어. 그리고 가사조사관이 이거 다 확인해봤는데 심히 부당한 대우라고 내가 보기에는 좀 어렵다. 그래, 증거 없어. 그래서 남편 주장한 거 3호 사유 날라갑니다. 자, 6호 사유. 제가 첫 번째 사례에 말했던 6호 사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냐? 일단은 남편이 이혼 구하고 있고, 그리고 아내가 아까 뭐라 했죠? 남편 증세가 나아지기 전까지는 내가 별거를 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별거 기간도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아내의 혼인관계는 실질적으로 파탄되었고 회복이 불가능한 것 같긴 하다 라고 법원이 판단을 하는 됩니다. 그러나 이 별거의 이유가 중요하다. 남편이 근거 없이 망상장애로 아내를 의심했고, 그리고 의사소견서를 봤는데 망상장애에 대해서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정신과를 방문해가지고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남편 같은 경우에 이 치료받으러 가지도 않는 거 보니까 치료에 대한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럼 결국은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은 남편 스스로 일으킨 거다 라고 법원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혼인관계 주된 책임은 남편한테 있으니까 원고가 누구였죠? 남편이지 않습니까? 남편이 이혼 청구 기각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남편이 주장한 것 중에 이제 아내가 이거 내 오기나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 요구하는 거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법원이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혼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쓰기는 했는데 너가 경제적으로 더 우위에 있지 않냐, 남편 너가. 사실 남편이 어떻게 그 당시에 230만 원 정도 노령연금 수입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주택하고 토지 등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 거기 임대 수익도 있었습니다. 수익이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내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재산도 없고, 그 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일했었는데 거기서 80만 원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래갖고 이혼해버리면 아내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으로 어떠한 그 자립력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내가 오기나 보복의 감정이라고 보기 어렵다 라고 법원이 판단해 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혼인 파탄 책임은 남편한테 있고 남편의 이혼 청구는 기각이다 라고 법원이 판단합니다.
제가 사례들을 할 때 약간 이제 법원들이 어떻게 약간 이제 뭔가 법에만 치우쳐가지고 이제 뭐 좀 뭐랄까 이제 법에 이제 실제 사실과 다르게 약간 법에만 치우쳐서 판단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례와 같이 서로 간의 경제적 능력도 보는 케이스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판사들이 법에만 치우쳐져 있다라고 생각하시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례가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사례 중에 조금 이제 많이 자극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 여기 부부는 이제 혼인 기간이 7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슬아의 자녀 1명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그 집안의 큰 어르신들이 애들의 이름을 지어오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이제 남편 쪽 어머니가 돈을 한 몇백만 원 주고 이름을 지어왔습니다. 근데 바로 아내가 이거 촌스럽습니다. 안 합니다. 라고 하고 별도로 자녀 이름을 지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시어머니하고 남편 섭섭하겠죠? 일단 넘어갑니다. 그냥 혼인 2년 차에 있던 일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명절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친정이나 이제 시댁에 가야겠죠. 그래서 이제 시댁에 갔는데 앞에 말했지 않습니까? 안에 성깔이 있습니다. 한성격합니다. 시어머니가 이제 뭐 마음에 드는 소리 하겠습니까? 절대 안 하죠. 야, 아내가 이제 시어머니가 시어머니가 뭐라 하니까 어머니 그건 아니고요. 어머니 생각은 뭐 어떻고 저떻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남편이 듣다가 갑자기 아내를 때립니다. 어디서 말대꾸냐고. 그리고 시어머니 앞에서 폭행을 합니다. 그러면 시엄마가 아들내미를 제지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때리는 거. 아내가 결국 이거 보니까 이제 시엄마도 내 편 아니고 남편도 내 편 아니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안에 성격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제 남편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시아버지 제사에 절대 참석 안 합니다. 시아버지 제사에만 참석 안 하냐? 시어머니 생일에도 연락 안 합니다. 결국 시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남편한테 이제 야, 새아가가 연락도 안 한다라고 했지 않겠습니까? 남편도 불만이 엄청 생겼어요. 그리고 이 아내가 남편 몰래 2천만 원 인출해가지고 주식에 투자를 합니다. 근데 이 남편도 이제 성깔이 좀 있죠. 요거를 안 남편이 아내 직장에다가 수차례 연락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아내가 연락을 받습니까? 안 받잖아요. 이 남편이 또 뭐 하냐? 우리 엄마한테 그랬다고 장모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당신 자식 교육 똑바로 시키라고 폭언을 합니다. 이게 다 혼인 2년 차에 있었던 일입니다. 7년 차 부부가. 또 문제가 뭐냐? 필리핀 가족 여행을 준비하면서 쇼핑을 몇 번 할 거냐 가지고 또 싸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따박따박 대드니까 남편 또 이거 주먹 드는 사람 아닙니까? 이 남편 손이 좀 그렇습니다. 손버릇 안 좋습니다. 아내 뺨 때리고 폭행합니다. 아내 성깔 있지 않습니까? 갑자기 걸레 자루를 들고 남편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혼인 2년 차입니다. 혼인 3년 차. 3년 차입니다. 3년 차. 이 남편이 이 회사가 이제 일요일에도 출근을 해야 되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말에도 이제 이때는 애가 태어났을 때니까 주말에는 애를 같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아내가 이제 자기 혼자 독박 육아를 하니까 너무 열받아가지고 남편한테 뭐라 하죠. 회사에 꼭 일요일날 나가야겠냐. 그래서 결국은 남편이 아니 돈 벌어오는 게 누군데 이러면서 아내를 때립니다. 뺨 때립니다. 아내 또 가만히 안 있습니다. 갑자기 남편한테
뭐 던지냐? 들고 있던 후라이팬을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남편 도망가갖고 나가니까 시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삐삐삐 미친년아, 네 아들 시체 찾아가라 라고 폭언을 합니다. 어이구, 이렇게 폭언을 했으니까 뭐 진짜 집안 꼴이 난리가 났겠죠. 일단 아내가, 시엄마가 또 가만히 있습니까? 시엄마 또 저쪽 어디고 저기 장모한테 연락해갖고 당신 애가 내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이야기가 벌어지니까 이제 수습차 아내가 시엄마 찾아갑니다. 시어머니 찾아가갖고 일단은 제가 말을 너무 갈하게 한 것에 대해서 사과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사과를 하고 뭐라 하냐. 어머니, 저놈의 남편이 저를 자주 때려요. 일단은 이렇게 어머니께서 좀 말을 좀 해주세요. 근데 시엄마도 이제 맑게 안 듣죠. 그래갖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또 성깔 올라오면서 저 남편 계속 폭행하면 저 깡패 시켜갖고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어머니, 이 남편 잘 챙기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사과하러 왔잖아요. 사과하러 왔는데 시엄마가 안 들으니까 자기 또 성깔 못 죽여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부부들, 일단 남편 같은 경우에는 아내하고 다투면은 아내한테 무릎 꿇고 요구하고 그 다음에 열받으면 집 나가는 게 태반입니다. 아내는 어떻게 하냐. 남편하고 싸우고 난 뒤에 남편 옷하고 그 다음에 남편이 그림 그리는 취미가 있었거든요. 이거를 가위로 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부대 못 이겨갖고 갑자기 머리를 빵 벽에다 부딪히고 그리고 남편 사무실 찾아가갖고 항의하고 심지어는 어린애를 남편 사무실에다 딱 데려놓고 네가 알아서 키워라 하고 갑자기 가버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투고 난 뒤에도 서로 다투는 건 되게 심하게 다투는데 곧 이거 잊어버리고 서로 별일 없다는 듯이 지내기도 합니다. 계속 혼인 7년 동안 팍 싸웠다가 갑자기 이제 별일 없는 것처럼 지내고 싸웠다가 별일 없는 것처럼 지내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부부들 그렇게 지내기도 하죠. 일단 이 부부도 그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이제 혼인 3년 차까지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국 이 혼인 3년 차에 갑자기 내가 일하는 사무실에도 뭐 애도 데려놓기도 하고 아내가 뭐 그 시엄마한테 가갖고 갑자기 뭐 남편 시체 찾아가라고 하고 사과하러 갔더만 제대로 사과도 안 하고 성깔 부리고 오고 하니까 남편이 아내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아내가 이 당시에는 남편하고 헤어지기 싫었습니다. 그래갖고 시어머니 이제 정식으로 다시 찾아가갖고 무릎 꿇고 2시간 동안 어머니 아드님 마음 돌려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무릎 꿇고 빕니다. 2시간 동안 빕니다. 결국은 시엄마도 이제 마음이 모지지 못하니까 용서를 합니다. 그래갖고 아들 불러가지고 너희 문제는 너희가 해결하라. 그리고 이번에 한 번은 넘어가라. 라고 남편한테 이야기하니까 남편이 이혼소를 취하라 합니다. 그 이혼 소송 동안 6개월 동안 별거를 합니다. 그 이 별거 기간 동안 아내가 이제 시엄마만 찾아간 게 아닙니다. 그 편지 2통 써가지고 어떤 내용의 편지냐.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가치관과 내 가치관이 충돌이 되는데 내가 최대한 당신의 가치관은 존중하겠습니다. 당신을 하늘같이 받들고 모시며 살겠습니다. 이제 그만 돌아오세요. 라는 내용에 담을 편지를 2통 정도 씁니다. 소치하고 이제 다 살죠. 4년 차까지 괜찮습니다. 별다른 갈등 없습니다. 혼인 5년 차입니다. 이 부부가 이제 혼인 5년 차가 되는데 이 남편이
다른 친구들보다 이제 결혼을 좀 빨리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편이 이제 실제로 간 사람들이 보통 이제 먼저 간 사람들이 친구들 사회를 봐주죠. 그래서 남편이 친구 결혼식에 사회를 볼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이 결혼식을 사회를 봐줄 결혼을 할 남편 친구가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왜냐? 평소 남편 술 친구였습니다. 결혼을 늦게 하면서 맨날 지도 솔로니까 결혼한 남편 맨날 불러내가지고 술 마시고 이러니 마음에 들겠습니까? 그래서 남편한테 결혼식 사회 보지 말라고 합니다. 결혼식도 가기 싫다고 합니다. 왜 내가 같이 가야 되냐? 근데 남편 그럼 어떻게 합니까? 자기하고 절친이하고 결혼식 사회 가야죠. 그리고 남편 가족들이 함께 가야지 내가 사회 보는데 안 가는 게 말이 되냐? 라고 해서 결국은 사회를 봅니다. 결혼식을 같이 갑니다. 그런데 이 아내 약간 독고다입니다. 자존심도 있고 갑자기 결혼식 도중에 내가 네 사회 보지 마라 하지 않았냐? 그만 봐라 1부만 하고 나온나? 라고 남편한테 하니까 결혼식 완전 깽판 놓는 거죠. 남편이 결혼식 도중 사회 보는 도중에 그만두고 나옵니다. 일단 5년차 가장 큰 사건이 이거였습니다. 일단 6년차로 넘어가겠습니다. 혼인 6년차에 무슨 일이 있었냐? 남편의 사촌동생이 아메이, 그 다단계죠. 아내하고 상의 없이 남편 사촌동생으로부터 아메이사 건강보조식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아내가 그걸 아니까 남편하고 또 싸우는 거죠. 이 싸우고 난 뒤에 다음날 뭐였냐? 시아버지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하고 싸워 기분 나쁘다고 아내가 시아버지 제사에 참석하지도 않습니다. 예, 근데 그 다음날 또 시아버지 제사 다음날 뭐가 있냐? 가족끼리 사이판 여행 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호텔 예약 다 했고 항공권 다 끊었지 않습니까? 아내가 시아버지 제사에 참석을 안 하니까 남편 자기가 열받아가지고 사이판 여행을 안 가버립니다. 그런데 남편이 안 가면은 어떻게 합니까? 일단 남편 설득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아내가 열받아가지고 현관문 비번 바꿔보고 남편 안 들어오니까 남편 싸우면 가출한다고 했잖아요. 남편 안 들어오니까 현관문 비번 바꿔버리고 자녀하고 함께 사이판으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걸 보고 기가 차니까 별거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혼 소송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이혼 소송 중에 기도 안 찹니다. 아내 또 그럽니다. 소송 중에 이제 서면을 제출할 때 자신은 여전히 남편 사랑하고 있고 나 남편하고 재결합하고 싶다. 빨리 돌아와라 라는 서면을 제출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1심 및 2심 법원이 이렇게 판단합니다. 일단은 사례를 봤을 때 서로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고 시댁에도 소홀하고 결혼식 사회를 방해하는 등 아내가 좀 지나친 행동을 한 건 있다. 다만 이 갈등의 원인에 대한 책임의 경중이 조금 애매하고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다툰 후에도 이거를 곧 잊어버리고 별일 없이 지낸다는 것처럼 이게 별일 없이 지내기도 했지 않냐. 그리고 아내 같은 경우에는 혼인생활 지속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840조 6호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해서 남편의 이혼 청구를 기각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남편 그대로 참고 살아야 되나요? 아니죠. 아직 대법원이 남았습니다. 남편 1심, 2심 이혼 기각 받고 바로 대법원에 선고를 합니다. 일단 대법원 판단은 남편의 판단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해줍니다. 일단은 너희들 보니까 서로 폭행하는 것 좀 심하게 보이는데? 그리고 아내 같은 경우에는 시댁을 단순히 소홀한 것 정도를 넘어가지고 남편하고 시어머니 불만 이유로 시아버지 제사 참석도 안 하고, 그리고 아까 시어머니 이름 부르면서 미친년이라고 폭언도 하고 남편 시체 찾아가라고 이야기도 하고, 이 정도까지 갔으면은 며느리로서 최소한의 도리를 했다고 볼 수 있냐? 그리고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남편 사무실 찾아가갖고 자녀 데려다 놓고 남편이 어떻게 업무를 하냐? 업무 방해하는 거. 이거 봤을 때 너가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이야기하지만은 내가 봤을 때는 부부간의 문제를 이해와 인내를 통해서 슬기롭게 해결하는 게 아니고 감정적인 차원에서 대응해갖고 오히려 너가 부부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또 한 차례 이혼소송은 혼인 3년차 때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 이혼소송 파동 겪은 후에도 서로 애정하고 신뢰를 쌓을 노력을 전혀 안 하고 그냥 서로 자신의 입장만 이야기하면서 계속 불화가 되지 않았냐. 그리고 아내 같은 경우에 결혼식 사회 도중에 방해하고 자기 기분 나쁘다고 시아버지 제사에도 참석하지 않고, 아내가 시아버지 제사에 참석 안 했다고 다음날 예전대, 남편 같은 경우에는 다음날 예전대 사이판 가족이 앞두고 일방적으로 연락 단절해버리고, 이거는 너희들이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으로 보인다. 그리고 결국은 현재 별거를 장기간 하고 있지 않냐. 그리고 이제 기록상을 봤을 때 다툰 후에도 별일 없이 지내기도 했는데, 이거는 별일 없이 지낸 게 자기 반성하고 노력에서 비롯된 이제 애정의 신뢰나 회복이 아니고 서로 이해 부족 및 불신을 그냥 밑으로 내려놓고 잠시 이 갈등을 지나가기 위해서 서로 참고 있는 상태가 아니냐라고 법원이 판단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아내는 뭐 남편을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나 계속 남편하고 혼인생활 지속할래요 라고 네가 희망을 하고 있긴 한데, 이거 보니까 평소에 아내 행동 보니까 남편하고 못 살겠다라고 말하고 남편으로부터 폭행당한 이후에는 병원에 가서 상해 진단서 떼놓고, 그 다음에 별거 기간에 처음에 소송했을 때는 뭐 편지를 보내더만 이번에는 편지도 없네. 아내 같은 경우에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그냥 법원에다만 일방적으로 남편 여전히 사랑하고 있고 혼인생활 지속하기 원한다. 그게 너가 말하는 게 진정한 의사 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냐. 너가 피력하는 의사만큼 혼인생활의 계속을 간절히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는다 라고 법원이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 같은 경우에는 뭐라 했죠? 계속적으로 재결합 의사는 전혀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법원이 결론적으로 이 부부 공동생활 관계는 이미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고 혼인생활을 계속 강요하는 게 남편한테는 심히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이거는 민법 840조 6호에 혼인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인정이 된다고 해서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이 받아들여라는 취지로 원심법원에다 파기해서 소송을 돌려보냅니다. 결국은 남편이 탈출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판단이 참 들을 만한 게, 흔히들 이제 남편이 별거를 하고 집을 나간 케이스에 아내들이 남편의 이혼 청구를, 아니면 이제 아내가 집을 나간 케이스에 남편이 아내의 이혼 청구를 자기는 내심 평소에는 이제 뭐 이혼을 원하는 것처럼 뭐 증거를 수집하거나 나 전현하고 이혼하겠다, 나 저놈하고 이혼하겠다라고 주변에 이야기하거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법원에 와서는 저는 이혼을 원치 않습니다. 이혼의 기각을 구합니다. 별거는 저 사람이 해가지고 혼인 파탄 책임은 저 사람한테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케이스가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집을 나간 것만으로 혼인 파탄 책임을 온전히 물을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법원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물론 집을 먼저 나가는 게 좀 불리하긴 합니다. 그런데 법원 같은 경우에 이 사례처럼 서로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내가 청구하는 사람의 상대편 피고가 어떤 잘못을 했는지, 이 잘못이 이 사람이 집을 나갈 수밖에 없게 된 원인을 제공한 게 맞는지, 이 부분을 되게 심도 있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변호사들도 이런 사례에서 원고를 맡으면은 되게 그 피고들이 이혼 기각을 구하는 케이스가 진짜 많기 때문에 되게 신중하게 소송을 접근을 합니다. 그리고 이 혼인의 청산 과정에서 서로 간에 비난하는 거 어쩔 수 없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이혼을 간절히 원하는 쪽은 상대방한테 그 상대방이 잘못한 것을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피고는 그대로 당하고 있어야 되냐? 피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그냥 단순히 내가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혼인을 지속하고 싶다라는 서면을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거를 본론으로 놓고 앞에 남편이 잘못한 걸 씁니다. 아내가 잘못한 걸 씁니다. 결국은 이게 본론이 주가 아니고 앞에가 주가 되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 대법원으로 안 넘어가고 1심이나 2심 법원에서 서로 간에 서로 잘못했다고 주장해갖고 이 사건 혼인이 파탄됐다고 해서 끝나는 케이스가 되게 많습니다. 어쨌든 가출을 했다고 이혼을 못하는 것 아니니, 물론 혼인을 유지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만 내가 참을 수 없는 고통이라면은 가출을 했다고 내가 밀리는 것이 아니니 이 사례를 잘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부는 인생이란 여행길을 평생 함께 걸으며 고락을 함께 나눈 동행자입니다. 항혼이혼을 생각하시기 전에 긴 세월 함께 해온 깊은 정을 다시 한번 헤아려 주십시오. 그래도 돌이킬 수 없는 결심이라면 저희 제2의 인생 항혼이혼에서 도움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